여러분 안녕하세요. 돈 버는 얘기하는 챔입니다. 오늘은 저의 이제 주식 실패담을 공유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연말에 이제 이벤트 하면서 영상 댓글에서도 많은 분들이 주식 실패 사례가 좀 궁금하다라는 댓글을 남겨주셔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주식을 하다 보면 매번 내가 사는 것마다 오르고 수익이 나고 하면 좋겠지만 그건 불가능해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손실 관리를 얼마나 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처음에 이제 주식을 시작하면 진짜 예적금만 하는 게 낫겠어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힘들고 주식 안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다음 영상은 주식이 떡락할 때 바람직한 주린이의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손실 관리를 어떻게 잘 할 수 있나 제 경험을 팍팍 녹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매매의 원칙을 세우고 투자하자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너무 교과서적이고 당연한 얘기 같지만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머리로 뭔가 아는 것과 실제 매매를 하는 건 하늘과 땅 차이여서 머리로는 그냥 가정을 할 때 마이너스 30% 나도 나는 존버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여러분 계좌에 마이너스 30% 내가 손실난 금액이 떠 있다 라고 하면 이게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최대한 매매의 원칙을 미리 세워 놓으시고 이걸 지키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도 지금 될까 말까 이기 때문에 최대한 매매의 원칙을 미리 정하시고 이걸 지키려는 방향으로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매매의 원칙이라는 게 어떤 건지 잘 안 와닿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 좀 원칙을 공유 드리면 저는 4가지 정도를 갖고 있거든요. 일단 저는 첫 번째로 양봉인 날, 상승하는 날 매수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갖고 있고, 두 번째로 절대 손절 라인이라고 해서 이거 이상 하락하면 어찌 됐든 회사에 큰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손절을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마이너스 40%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일봉 기준으로 121선이 깨지면 이동평균선 121선보다 주가가 아래로 내려가면 지금 내가 원래 생각했던 투자 포인트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 라고 조금 다시 한번 종목 리뷰를 해본다 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로는 꼭꼭 분할 매수를 합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분할 매수 부분인데요. 이건 특히 이제 주린이 분들은 꼭 지키셔야 하는 원칙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투자는 실전이에요. 이론적으로 아무리 빠삭하다고 해도 이게 실제로 투자를 해보면 내가 아는 것과 정반대의 행동을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멘탈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멘탈 관리,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분할 매수가 가장 좋은 해결책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분할 매수를 지키는 편입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좀 교과서적인 매매의 원칙을 세우자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지금부터는 실제 제 경험담을 좀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주식 투자하면서 가장 많이 잃었었던 사례를 좀 얘기를 해볼 건데, 개인적으로는 이 투자를 통해서 돈을 많이 잃었지만 이후에 투자 스타일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아프지만 좋은 경험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엔 제가 2017년도에 투자를 했었고요. 왜 그때 투자를 했었는지 투자 포인트부터 시간 순으로 조금 얘기를 해보면, 2017년 여름쯤에 이 회사가 이제 스마트폰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였는데, 여러분들 아시는 사과폰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회사였어요. 근데 이제 이 사과폰이 매년 가을 11월쯤에 출시가 되는데, 이제 제가 투자를 했던 2017년에 마찬가지로 11월 출시되는 사과폰 신형 제품에 이 회사가 부품을 공급한다라는 뉴스를 받고, 그리고 해당 부품이 굉장히 핵심이 되는 부품이었는데 제가 투자한 회사를 포함해서 3개 업체가 과점 구조로 공급한다라는 부분을 보고 이게 투자 포인트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종목 분석을 하고 투자를 하게 된 그런 종목입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뭔가 신제품 출시 혹은 게임 출시와 관련해서 투자를 할 때 좀 룰로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게,
그 제품이나 게임이 출시되기 전까지 기대감에 의해서 굉장히 주가가 미리 오르는 선반영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품이 출시되거나 게임이 출시된 이후에는 그 기대감을 충족시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주가는 오히려 스르르 빠지는 좀 경향성이 있거든요. 저도 이 종목에 투자를 할 때 그러면 11월에 출시된다라는 뉴스가 나오면 그때 팔고 나와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 이후부터 꾸준히 이 종목을 사 모으기 시작했는데 또 분할 매수를 제가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종목의 차트를 보시면 말도 안 되게 이평선,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해서 21선에 닿았을 때 추가 매수, 분할 매수를 하면 거의 손실이 날 수가 없는 그런 아름다운 차트를 그렸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첫 번째 실수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아름다운 차트를 그리면서 상승을 하니까 제가 신나서 원래 투자하려던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이 종목에 투자를 해버린 거예요. 한 종목에 너무 많은 비중을 투자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했던 원칙을 어긴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종목에 투자한 금액이 많아지니까 점점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되기 시작하겠죠. 그러다가 11월에 이제 신제품, 제가 기대하고 있던 사고폰 신제품이 출시가 됐어요. 이제 원래 제가 처음에 매수를 시작할 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제품이 출시가 되면 나오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이미 저는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서 더 오르겠지. 그리고 실제로 그때 사과폰 신제품 반응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계속 갈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 주도 팔지 않고 그대로 보유를 하고 있게 됩니다. 그러다가 여기 이제 차트 보시면 파란 색깔 음봉 보이시죠? 이게 마이너스 30% 하한가를 간 날입니다. 정말 제 투자 역사에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날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여기서 제가 두 번째 실수를 하게 됩니다. 주식을 하다 보면요. 내가 이제 보유한 종목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를 찾아서 이것저것 공부하고 매일매일 쳐다보고 그리고 내 생각대로 오른다 라고 하면 이 종목이랑 사랑에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쁜 뉴스, 악재가 터져도 이성적으로 판단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내 종목이 그럴 리가 없어 라고 하면서 희망회로를 돌리게 되는 약간 자식을 가진 부모님의 마음이 이럴 것 같은데 내 자식이 막 사고를 치고 다녀도 우리 아들은 그럴 리가 없어요. 약간 이런 느낌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랑에 빠지는 단계에 이르렀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하한가를 맞은 날 왜 이제 그 종목이 하한가에 갔냐면 이제 이 회사가 스마트폰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였죠. 근데 이 회사가 공급하던 부품에 불량이 생겼다. 그래서 이제 사과폰 회사에서 이 공장에 와서 공장을 정지시켜 놓고 전수조사를 한다더라, 불량조사를 한다더라 이런 찌라시가 돌았던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도 사랑에 빠진 사람이니까 그 하한가 가는 원인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뭐 공장을 돌리다 보면 불량이 날 수도 있는 거지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날도 사실 장 초반부터 마이너스 30% 가서 시작한 게 아니라 마이너스 7, 8%에서 시작해서 3시 반까지 계속해서 빠진 거기 때문에 중간에 제가 손절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거는 아니다. 이건 찌라시고 공장에 불량 발생할 수도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손절을 하지 않고 이제 그냥 넘어가게 되었는데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제 두 번째 좀 교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시장이 정말 똑똑해서 제 생각대로 그 공장 불량 이슈가 별거 아닌 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다면 마이너스 30% 하한가까지 가지 않아요. 오히려 주가가 빠지면 괜찮은 종목을 잠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는 정보의 밝은 투자자들 혹은 판단을 빨리 한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한가까지 가는 악재는 생각보다 심각한 이슈일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성적으로 판단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고 실제로 제가 투자했던 종목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단순 불량 이슈가 아니었고 이후에 이제 불량과 관련된 비용까지 떠안으면서 실적이 정말 박살이 났어요. 이 종목이 한때 6, 7만 원까지 갔었던 종목인데 저는 한 3만 원 정도에 손절을 하고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후에 만 원대까지 추락을 하는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빠른 손절이 여러분들 정신 건강에 좋을 수 있다라는 거고 이제 개별주 투자하실 때는 특히 이 내가 투자한 가격 레벨을 회복하지 못할 확률이
확률도 굉장히 높아요. 이제 중소형주 뭐 작은 애들만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름 들어보신 우량주들도 마찬가지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철강회사, 피모사의 주가 추이를 정말 장기로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과거에 투자하신 분들은 아직 그 가격 레벨 회복 못했죠. 게다가 우리가 돈이 진짜 많아서 여기에 묻어둔 돈을 그냥 묶어놓고 안 꺼내서 쓰면 상관이 없겠는데 살다 보면 사실 목돈 들어갈 일이 많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마이너스 반토막 이상 나 있어도 이렇게 묻어놨던 돈들을 뒤늦게 손절하고 인출해서 쓰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차라리 빠른 손절이 나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해보면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주식 매매를 시작하실 때 꼭 원칙을 세우셔서 그걸 지키려고 노력을 하셔야 하고, 두 번째로 제가 아까 경험담을 말씀드리면서 중간중간 포인트를 집어드렸는데, 첫 번째, 한 종목에 너무 큰 금액,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돈을 몰빵하지 않는다라는 게 첫 번째였고요. 이성적인 판단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한가를 가는 경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마냥 괜찮을 거야,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회사에 어떤 악재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세 번째, 존버보다 오히려 빠른 손절이 나을 수 있다는 걸 유념하시고 좀 더 면밀하게 내가 이걸 갖고 있는 게 맞는가에 대해서 돌이켜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좋은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